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장 초반에 주가 상탄력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지지를 받던 구간이 이탈이 되면서 저항으로 잡힌 상태에서 돌파를 못 해주고 있죠. 보면 여기로 지지를 받던 구간인데 이탈 나면서 저항 잡혔잖아요. 그리고 돌파를 못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이 구간을 결과적으로 돌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어렵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 돌려주는 거는 솔직하게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HLB한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일도 아닌데 왜 못 돌려주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HLB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틀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은요 못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리는요 안 올리는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못 올리는 구간은요 지금 올라오게 됐을 때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들 이런 데를 못 올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런 구간은요 안 올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안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현재 구간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리픽싱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곧 이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면 코웃음 치시는 분들 많아요. 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우리가 비모 관련된 부분들 곧 나올 거니까 이 클래스 2로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선반영 받아서 빠지는 거다.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곧 나올 때가 되면 이 비모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 받을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헛웃음 쳤죠. 근데 뭐 왔어요? 이때 뭐가 됐어요?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날짜 보시면 뭐요? 11월 25일이잖아요. 이때도 제가 제주도에서 제주도 이때 보면 제가 제주도에서 이때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주도 보면은 여기 봐봐요. 자, 11월 18일 딱 이날 급등할 때였나? 보겠습니다. 이날이었다면 아침에 주말에 쉬려고 제주도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그죠? 자,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아침 브리핑은 없고 특이점 발생 시 올려드리겠다. 핵심 포인트는 바이오는 눌리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 당시 ABL 바이오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바이오들은 살짝 아쉬운 상황인데 이때 당시 이후에 바이오가 쭉 가다가 또 이제 빠졌거든요. 일단 HLB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때 아침 구간에 어떻게 해서 아침 구간에 LB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비모 이 비모 관련된 부분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14일 이 비모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때도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슈팅 나왔죠. 이렇게 되면 지금 구간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저는 다시 한번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이 FDA에서 이 CRL을 받았을 때, 그죠? 첫 번째 CRL 받았을 때, 이 항서가 보완 자료를 제출했다. 그죠? 했을 때, 사실 아무 문제 없이 FDA에서 강력하게 서류 제출해라.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CRL을 두 번째 받고 항서에서 보완 자료를 냈는데, FDA에서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왜 도대체 지금 CRL 첫 번째 CRL 때는 FDA에서 강력하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FDA의 지금 우리가 일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인력이 어때요? 인력이 굉장히 인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검색해봐도 알 거예요. 자, 인력 감축, 미국 FDA 심사 지원 현실화, 신약 기업들 노심 조사, 그쵸? 구조적 나비 효과, 해외 신약 심사 입단 지원,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예요? 지금 FDA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주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사실상 주가가 지금 6만 원대가 있다고 하면 하나도 안 불안할걸요? 주가가 내려가 있으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이렇게 저는 이 HLB에 있는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이 기분까지도 잡치게 하기 위해서 눌러놓고 밑에서 그냥 있는 물량만 위로 그냥 긁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간에서 제가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라고 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FDA에서 이런 회신에 대한 부분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주가가 조금 내려가 있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안 자료라는 거는 사실상 봐봐요. 이 보안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해서 FDA에서 이 보안 자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이렇게 보완할게요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안 돼. 이 보안 자료는 부족해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지적 사항이 한두 개였다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할게요라고 제출한 거에 대해서 FDA에서 사실상 이거 보안 자료 미비한데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니까. 항서가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항서가 지금까지 공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거절을 받았지만 이런 보안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솔직히 속된 말로 주팝 기업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곧 뭐 FDA에서 서류 제출해라는 기사가 또 나올 겁니다. 이거 나오면 또 말도 안 되게 주가 어떻게 상승 나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못 올라가는 게 아니야. HL 화끈하게 올라간다니까. 우리 그냥 계산기 때려볼까요? 그냥 계산기 때려서 내가 봤을 때 이번에도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냥 지금 가격대 꼬라지를 보니까 52,800원 곱하기 1.3은 얼마요? 68,640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68,640원 52,000원 곱하기 1.3 얼마요? 67,600원. 그러면 52,000원에서 54,000원 구간에 언제든지 급등이 나오더라도 6만원 후반대, 7만원 초반대란 말이야. 무슨 구간이야? 매물대잖아요. 딱 이 구간까지 갈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이나? 우리 난 보이거든요. 이때처럼 그냥 요런 흐름들이 나올 게 눈에 보이거든요. 요런 흐름들.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겠죠. 왜? 전환가액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게 보이거든. 이게. 그리고 만약에 FDA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럼 오히려 뭐요? 오히려 6월 10일에 전환가액 조정일이잖아. 그죠? 전환가액 조정일이니까 오히려 저런 이슈가 늦어지면 좋죠? HL 일정에 전환가액 조정이 되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HLB가 전환가액 조정되면 왜 좋냐? 전주들이 평단가가 낮아지면 왜 좋냐? 올리는데 힘을 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주들 20% 먹여 30% 먹여줘야 되면 전주 평단이 7만 원이면 21만 원까지는 먹여줘야 되잖아. 9만 1천 원까지는 30%. 근데 전주 평단이 5만 원까지 내려오면 6만 5천 원까지만 먹어주면 30%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HLB 회사 입장에서도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별거 아닌 호재로도 주가를 부양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먹여주면 40% 50%더 먹여주면 정말 그 사채꾼들 입장에서 여기는 내가 돈을 빌려주면 항상 잘 먹여주는데 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쉬워질 수 있겠죠.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금 조달을 하는 거는 사실상 주가가 희석되기는 하지만 주식수가 그렇게 지금 보면 시총이 너무 워낙 높기 때문에 희석되는 주식수는 얼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HLB가 자금 조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자금 조달해서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FDA 신청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을 전환사채로 할래? 아니면 이거 하지 말고 최대한 자금을 아껴서 좀 더디더라도 FDA에 뭐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할래 하면 무조건 전자가 낫잖아. 빠르게 하는 게.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 전환사채 발행했다라고 해 300억 발행했다고 해서 급락시키고 그다음 급등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구간도 잘 기다려 보세요. 여기 위에까지는 금방 올라올 거다. 이때 잘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 두산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HLB 들고 있다 라고 하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HLB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요. 제가 분명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매물대라고요. 보이죠? 이 구간 매물대를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매물대. 그죠?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때가 또 고점이었잖아. 보면 차익 실현 플러스 전고점 매물 수와. 그래서
신규 진입은 음봉 뜨면 진입 타점 볼 거고, 저희 신규 진입은 63,000원에서 61,000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뭐요? 잘 잡았다라는 거. 이때도 마찬가지. 이 구간 잘 잡았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매물대였고, 그쵸? 이때가 언제였어요? 보면 이때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 구간 매물대.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에요. 매물 소화하면서 가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마찬가지. 이 구간에 그러면 지금 악성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매물 소화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이 구간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부분들. 근데 사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소화해서 달리려고 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들이 흔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주가를 급등시킬 때 매도할 사람들은요 이미 밑에 구간에서 다 매도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버티는 놈들은 급등이 나와도 어떻게 돼요? 버텨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전 세력들이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 드릴 거니까 위쪽에 번호 010-9201 6329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뭐라고 남기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H하고 한 글자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걱정하지 마셔라. 급등 또 나올 거다. 그럼 6만원 후반대 7만원 초반대 이때 대응 한번 준비하세요.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이 타이밍 제가 또 잡아 드릴 거니까 H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어떤 부분 여러분들 이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들 아마 5월 말까지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까지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보율이 11,000% 넘어가는 종목들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 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 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그러니까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한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